반대로 어떡하지? 우리 지금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네, 불교 용어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상하게 싸하게 멀어지는 중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멀어지는 중에 보통 대충 비슷한 그 의식의 흐름을 겪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상한 기분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행동과 말을 하나씩 이렇게 돌아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과도한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혼자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소설을 쓰다 보면 막 마음이 괴로워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 모르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불안하고 무겁고 괴로워요. 그러다 보면 혼자 막 그런 기분을 느끼다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냥 딱 단절.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연락을 끊어버린다던가 뭔가 생각하지 않아버리는 그런 단계에 이르죠. 이거는 뭐 제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는 저를 발견할 때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변에 좀 현명한 여우들을 보면 이런 패턴이 아니라 좀 다른 패턴을 가지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고 또 혹은 물어보기도 하면 나 저런 거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오늘 같이 한번 공유해드리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좀 더 많이 노력하는 관계에 좀 노력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었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이랑 있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는지, 평화라는 말이 좀 더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평온함, 편안한지 그런 것들이 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맞고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내 마음에 이너 피스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 내 노력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가, 그걸 기준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그 사람에게 노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똑똑똑 How are you? 요즘 어떻게 지내?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노크하는 거죠. 네, 그게 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전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선상의 방법이 있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약간 심플하게 똑똑똑 진짜 노크 정도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좀 친한 관계였다면 갑자기 노크 정도로만 연락을 하면 아마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그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렇게 잠깐의 시차를 두는 거죠. 노크를 하고 시차를 잠깐 두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거나 혹은 일주일이 지나거나 나름대로 내가 이제 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3단계를 꼭 실행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만나자고. 이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단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게 될까봐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내가 확신이 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두 개를 재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게 무서워서 이런 사람들을 다 잃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해지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노력을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세요. 네, 즐거운 기분은 아니겠지만 그 데이트 신청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외로 쉬워집니다. 딱 만나서 2-3시간 정도, 짧게는 1-2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느낌인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고 또 그 사람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은 거의 맞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만나자마자 뭔가 풀리는 기분이고 대화가 술술 풀려서 오해도 풀리고 얘기도 잘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되면 너무 나이스하고요. 반대로 어떡하지? 우리 지금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네, 불교 용어인데요. 그 시절마다 각각의 가치관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사람은 만났다 헤어졌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타이밍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리액션을 줄 수 있냐면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지금 현재로 파고들지 않을게. 그건 덮어두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상태라면 그날 아마 대화가 너무 잘 풀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굳이 막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파헤쳐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닐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자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년 뒤에 혹은 1년 뒤에 몇 개월 뒤에 다시 연결됐던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아직도 너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물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노력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네. 끝으로 여우님들께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남겨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논어에 나온 문장이에요.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지 진정 그리워한다면 어찌 멀어질 까닭이 있겠는가. 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잠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잃지 않기를 꼭 바랄게요.